안녕하세요. 오늘 보내주신 기술 미래의 비전 관련 자료들 정말 흥미롭게 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걸 가지고 기술 발전이 미래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미학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깊게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좋은 주제네요. 자료를 보니까 크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그 수학 가속, 기술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거, 그 경이로움.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표준화 시대가 끝난다. 그래서 다양성에 막 떠오르는 그런 미학? 개성 같은 거요? 네, 맞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좀 복잡한데 인공지능의 양면성 속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뭐 이런 거요. 네, 빛과 그림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 속에서 기술이 미래의 미학을 어떻게 바꿀지 그 핵심만 딱 짚어보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 키워드, 수학 가속. 이게 기술 발전 속도가 뭐랄까 직선이 아니라 완전 곡선으로 그것도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진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핵심은 그 속도감이죠. 자료에서 비유가 재밌던데 작은 씨앗이 갑자기 거목으로 훅 자라는 것처럼요. 처음엔 좀 느린가 싶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면서 막 발전하는 거죠. 네, 그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에요. 그러면서 이전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변화가 오니까 이 예측 불가능함 자체가 비선형적인 아름다움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측이 안 되니까 더 경이로운 거죠. 마치 그 나선형 계단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그런 느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기술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기술이나 아이디어가 막 섞이면서 뭐랄까 예상치 못한 시너지가 나는 거죠. 아, 융합이랑 연결 같은 거요? 네, 그걸 이제 창발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자료에선 오케스트라 비유를 들었죠. 아, 맞다. 각 악기가 모여서 그냥 합친 것 이상의 엄청난 음악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죠. 부분의 합을 뛰어넘는 거죠. 이 창발 자체가 미래 미학에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와, 생각해보면 수백 년 걸 변화가 막 몇 년, 몇 달 만에 확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요즘. 네, 압축적으로 일어나죠.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압도적인 아름다움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거대한 협곡이나 밤하늘 은하수 보는 것처럼 경외감이 든다는데. 스케일이 다른 거죠. 그런 압도감이 주는 미적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런 빠른 변화가 우리한테 주는 느낌이 결국은 희망일까요? 네, 그게 바로 희망의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는 거죠. AI나 생명공학 같은 기술들이 앞으로 뭘 가능하게 할까? 이런 기대감이요. 아.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수학가속 시대의 미학은 뭔가 딱 정해진 게 아니라 계속 변하고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아주 역동적이고 초월적인 거라는 점이에요. 익숙함보다는 놀라움 그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찾는 거군요. 네, 가능성에서요.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표준화 시대의 종말. 네, 이건 이제 속도보다는 방향성에 대한 얘기 같은데 과거에는 다 비슷비슷했잖아요.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맞아요. 다량 생산 시대의 획일성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다양성, 개성 이런 게 중요해진다는 거죠. 각자 다른 걸 아름답다고 느끼는 시대. 네, 정확합니다. 기술 덕분에 그게 가능해진 거고요. 개인화가 키워드죠. 개인화요. 예를 들면요. 뭐 3D 프린팅으로 나한테 딱 맞는 물건을 직접 만든다거나 아니면 AI가 내 취향을 딱 알아서 음악이나 옷 같은 걸 추천해 주는 거죠. 아, 요즘 그런 거 많죠. 네. 그러면서 이제 고유한 아름다움, 나만의 것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마치 옛날 장인이 한 사람을 위해 딱 만들어준 그런 수공예 품처럼요. 와, 비유가 좋네요.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담긴 느낌. 그렇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발달하면서 뭐랄까 탈중심화. 이것도 재밌었어요. 꼭 중앙에서 통제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막 수평적으로 연결돼서 새로운 걸 만드는 모습? 네, 네트워크 효과 같은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나무들이 뿌리로 연결돼서 큰 숲을 이루는 유기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던데요. 네, 그 비유가 적절하죠.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여러 요소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움이랄까요? 이게 미학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냥 연결된다는 거 말고. 획일적인 기준이 사라지고 다양한 가치들이 그냥 공존하는 거예요. 더 뭐랄까 역동적인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아하, 그래서 꼭 완벽해야 하면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약간 부족하거나 독특한 것도 아름답다고 본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불완전함 속의 아름다움.
예를 들어 좀 낡은 빈티지 제품이나 손으로 만들어서 약간 서툰 느낌 나는 그런 디자인. 아,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죠? 네. 거기에 개성이나 이야기가 담겨 있으니까요. 결국 기술 발전이 오히려 더 인간적이고 다채로운 미학으로 가는 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렇군요. 기술이 꼭 차가운 것만은 아니네요. 네. 자, 근데 이제 마지막 주제는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인공지능의 양면성. 이게 마냥 밝지만은 않다는 거죠. 네, 그렇죠. AI가 엄청난 가능성을 주지만 동시에 좀 어두운 면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자동화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거나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진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또 다른 미학을 만든다고요. 이건 좀 쓸쓸한데요? 네, 맞아요. 복잡한 미학이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듯이요. 자료에서는 자동화 시스템 속에서 소외된 인간의 모습을 차가운 금속 기계에 둘러싸인 것에 비유하면서 쓸쓸하고 차가운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차가운 아름다움이라. 그리고 AI 기술을 누구나 다 쉽게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접근성 차이가 만드는 디지털 디바이드. 이걸 첨단 도시의 화려함 뒤에 가려진 슬럼가처럼 냉혹한 아름다움으로 묘사하기도 하고요. 아, 대비가 확 되네요. 빛과 어둠처럼. 네. 그리고 또 역설적인 게 기술 덕분에 엄청나게 연결된 사회인데 사람들은 오히려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렇죠. 초연결 사회의 역설이죠. 화려한 조명 아래 서 있는 마네킹처럼 겉은 번지르르한데 속은 텅 빈 느낌. 이런 불안한 아름다움. 네, 그런 공허함이요. 기술 발전에 대한 기대감이랑 사회적 불안감이 막 뒤섞여서 네온사인 불빛 아래의 그림자처럼 기묘한 풍경을 만든다는 분석이 참 인상 깊었어요. 네, 정말 복잡한 감정이죠. 낙관과 불안이 공존하는. 그럼 희망은 없는 건가요? 이 AI 시대의 미학은 그냥 어둡기만 한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이런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다는 거예요. 아, 다행이네요. 어떤 노력들이요? 기술의 혜택을 좀 더 공평하게 나누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AI를 개발할 때부터 인간을 중심에 두려는 그런 움직임들이요. 이걸 추운 겨울을 뚫고 피어나는 작은 꽃에 비유했죠. 와, 여리고 강인한 희망의 아름다움. 네. 그래서 AI 시대의 미학은 그냥 예쁘다 안 예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풍요 속의 소외, 연결 속의 고립 같은 현실, 그리고 윤리적인 문제들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뭐랄까 성찰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네요. 기술 발전의 세 가지 측면, 수학과 속이 만드는 그 역동적인 아름다움, 네, 경이로움이죠. 그리고 표준화 시대를 넘어서 찾아올 다양성의 미학, 개성이 중요해지는 시대. 마지막으로 AI가 가져올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는 복잡한 아름다움까지. 듣고 계신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 주제랑 관련해서요. 그 질문이 기억에 남는데 어떤 질문이었죠? 인공지능이라는 이 강력한 도구가 만드는 빛과 그림자 속에서 당신은 어떤 아름다움을 만들어가고 또 가치 있게 여기시겠습니까? 이거요. 아, 결국 기술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가치를 두느냐가 미래의 아름다움을 결정할 거라는 메시지 같아요. 한번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이죠. 네,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